안녕하십니까. 닥터 MBC 아나운서 정진영입니다. 동맥경화로 인한 뇌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들은 익히 널리 알려진 질환들입니다.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고 경화가 진행되면 여러 가지 심각한 질환을 유발한다고 하는데요. 혈관에 관련된 중요한 질환 가운데는 복부 대동맥류라는 것이 있는데 생소하지만 무척 중요한 질환이라고 합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전주대자연병원 소병준 혈관센터장과 함께 복부 대동맥류란 어떤 질환인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속 장기와 피부 곳곳에 분포해 혈액을 공급하는 생명의 통로, 혈관. 그중에서도 복부 한가운데 위치한 가장 큰 혈관인 복부 대동맥은 아주 중요한 혈관이지만 이와 관련한 질환이나 위험성에 대해서는 덜 알려져 있는데요. 복부 대동맥류란 어떤 질환일까요? 혈관외과 전문의 소병준 센터장과 함께 자세히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유지하는데 요즘에 그 혈관 관리가 참 중요하다는 사실이 요즘에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래요. 혈관은 온몸에 분포하고 있어서 모든 장기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합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인구 노령화와 함께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비만, 네. 스트레스 등 때문에 동맥경화가 증가하면서 혈관병의 발생률이 굉장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따라서 주변에서 보면 뇌혈관이나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을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고 네. 그 사람들이 증상은 상당히 심각하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을 가급적이면 건강하게 유지시키고 혈관병이 생겼을 때는 적절히 치료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점적으로 한번 다뤄볼 혈관은 어느 혈관인가요? 오늘은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복부 대동맥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동맥은 심장에서 우리 몸 곳곳으로 혈액이 움직이는 길입니다. 길에는 큰 길도 있고 작은 길도 있지만 있고, 네. 큰 길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대동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복부에 있는 것을 복부 대동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복부 대동맥은 보시다시피 혈관이 이게 복부 장기나 그 골반 쪽에 혈류를 공급하면서 네.直径이 2cm나 되는 아주 크고 굵은 혈관입니다. 그리고 높은 혈압을 견뎌내기 때문에 네. 단단하고 두꺼운 그런 구조물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이가 들면서 또 혈관이 약해지면 이것이 부풀어지게 되고 우리가 3cm 정도 됐을 때를 복부 대동맥류라고 진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복부 대동맥류를 대상으로 침묵의 살인자라고 아까 그렇게 표현을 해주셨어요. 이게 어떤 이유에서 이런가요? 복부 대동맥류는 실질적으로 증상이 없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소리 없이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파열이 되고 생명을 앗아가는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네. 침묵의 살인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시한폭탄, 몸속의 시한폭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복부 동맥류 파열로 인해서 전체 사망률의 15번째 정도 되고 55세 이상의 남자에서는 10대 사망률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부 대동맥류로 인한 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습니다. 복부 대동맥률이 파열이 되면은 네. 파열 즉시 환자가 현장에서 사망하는 확률이 30 내지 40%에 이르르고 네. 또 운 좋게도 병원에 옮겨졌을 때 수술 중 혹은 수술 후 30일 이내에 사망할 수 있는 확률도 40 내지 50%에 이릅니다. 그래서 파열이 되면 일단 80% 이상의 높은 사망률을 보이는 무서운 질환입니다. 그러니까 8, 90%의 사망률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이 복부 대동맥류는 주요 원인이 노화라고 봐야 되나요? 그렇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부 대동맥류는 동맥경화가 선행되는 질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자연히 네. 나이가 많아지면 동맥경화가 늘고 네. 동맥경화가 되면 복부 대동맥류가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 그러겠네요. 같습니다. 네. 그래서 보통 복부대동맥류는 50대에서 시작을 해서 가장 80대까지 최 빈도를 보이고 여성들에 있어서는 10년 뒤늦게 이렇게 발현이 된다고 합니다. 보통 50대 환자 중에서는 1000명당 3.5명의 발생이 되고 또 여성이 3배 내지 여성보다 남성이 3배 내지 7배 정도 더 많이 발생하는 걸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이 복부대동맥류를 가지고 침묵의 살인자다. 그 이유가 뚜렷한 통증이 없다라고 해주셨는데 그 증상이 그러면은 전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실질적으로 대부분 환자들은 별 증상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래요? 간단하게 소화불량이나 복부 팽만감 같은 것을 느끼기도 하지만은 네. 이런 것은 흔하게 다른 소화기 질환에서 느낄 수 있는 비특이적 증상이기 때문에 복부 대동맥류를 진단하는 데 도움이 안 되고요. 복부에서 이렇게 박동성 그 종괴를 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대부분 사람들에서 만져지지 않는데 아주 깡마른 분들에 있어서는 동맥류가 5cm까지 커지면 만져질 수도 있는 상황이 됩니다. 증상이 없을 때는 문제가 안 되지만은 이게 터졌을 때는 네네. 아주 심한 복통과 심한 요통, 허리가 아픈 증상이 나타나고 많은 대량의 시혈이 되면서 환자는 의식을 잃고 사망하는 경우가 아이고. 있는데 아인슈타인이라는 박사님 아시죠? 예, 그래서 예. 세계적인 석학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그분의 사망 원인이 복부대동맥류가 터져서 사망했다고 해서 그때부터 굉장히 관심을 많이 끌었던 질환이고 우리나라에서 전직 대통령의 영부인 중에 한 분이 요 복부대동맥류가 있어가지고 치료받았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말씀을 좀 들어보니까 굉장히 무서운 질환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정확한 원인을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감스럽게도 아직까지 복부대동맥류에 대한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 않고 네. 동맥경화와 같은 대응성 질환이 선행하는 것이 되어 있고 드물게는 염증이나 감염병, 그다음에 말판 같은 결체 조직 질환이 있거나 외상 등에서 관련이 될 수도 있고 15%에서 20% 정도는 유전적인 그 관계가 있는 걸로 밝혀지고 있습니다. 진단은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나요? 평상시에는 증상이 없기 때문에 진단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다른 증상으로 진찰을 하다가 컴퓨터 사진이나 초음파 사진에서 우연히 이렇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시 종괴가 만져지는 분이 있으시면 병원에 가서 선제적으로 그 초음파나 컴퓨터 사진을 하고 진단을 한번 받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료는 어떤 방법으로 하게 되나요? 복부대동맥류는 성장 속도나 파열 속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그 증상이 없는 작은 동맥류는 그냥 관찰하면서 주기적으로 관찰하면서 위험인자를 조절하는 것이 치료의 전부인 실정입니다. 그래서 특히 고혈압이 있는 환자분에서는 심장에 강한 박동에 의해서 그 충격이 혈관에 미쳐지지 않도록 네. 하고 혈압을 낮춰줄 수 있는 베타 차단제 같은 것을 처방해서 치료하고 있고 고지혈증 있는 환자에 있어서는 식이요법이나 운동요법 아주 적절한 그 약물요법이 요구가 되겠습니다. 수술 같은 방법도 있나요? 증상이 적은 복부대동맥류에서는 5cm까지 주기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네네. 대부분 일반적인 방법이고요.
5cm에 이르렀을 때는 혈관 내 치료법이나 개복 수술을 해서 치료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5cm를 기준으로 삼는 이유는 대동맥의 직경이 4cm 이내일 때는 거의 파열할 수 있는 확률이? 가능성이 없고 네. 4에서 5cm 사이일 때는 1 내지 3%, 5 내지 7cm일 때는 6 내지 11%, 7cm 이상 되면 20% 내지 25%로 8cm 되면 30% 연간 터지는 율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7cm 이상 되면 굉장히 많이 터진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수술의 그 기준점을 5cm로 잡는 이유는 그런 이유에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5cm 이상이 됐을 때 수술을 고려할 수 있다는 건데 수술에 혹시 종류 같은 것들이 있으면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치료 방법에는 크게 개복적으로 동맥류를 절제하고 인조혈관으로 치환하는 수술하고 혈관 내 치료법이 있습니다. 보시면은 그 개복술을 해갖고 치료하는 방법은 이렇게 혈액 감자를 물고 그 동맥류를 열고 인공 혈관으로 치환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이 실질적으로 수술 터지기 전에 시술을 해더라도 3 내지 5% 정도의 수술 사망률이 높은 위험한 수술이고요. 수술 후 합병증도 높기 때문에 결코 쉬운 수술은 아닙니다. 하지만 터졌을 때 높은 사망률에 비하면 매우 안전한 수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혈관 내 치료법인데 모든 환자인 70% 정도가 이 혈관 내 치료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술 방법을 뭐 자세히 좀 설명을 드리면 실질적으로 이제 양쪽 대퇴 동맥을 갖다가 초음파 유도하에서 천자를 하고 작은 의료용 시스를 갖다 집어넣으면 동맥류가 있는 부분까지 이렇게 인조혈관하고 스텐트가 결합되어 있는 구조물을 갖다가 넣으면 아주 개복하지 않고 쉽게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시술을 하게 되면 혈류는 이 혈관만을 통해서 흐르게 되고 그래서 높은 압력이 그 동맥류에 전달이 안 되면서 파열 위험이 굉장히 줄어들고 이렇게 줄어들면 여기가 이제 혈전이 차면서 점점점 이 동맥류가 줄어드는 그래서 치료가 되게 되겠습니다. 뭐 들으면 들을수록 이제 참 예방이 중요한 그런 질병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이런 사람들은 이런 검사를 좀 미리 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그런 가이드라인 같은 것들이 있을까요? 미국에서 복부대동맥류로 인해서 사망하는 율을 갖다가 많이 감소시키기 위해서 권고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족력이 있는 60세 이상의 남성, 그다음에 흡연 경력이 있는 65세나 75세의 남성 이런 분들한테는 초음파로 선별 검사를 갖다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영국에서는 65세 이상 되는 남자들한테는 선별 검사를 하도록 돼 있고 여성한테는 아직은 이 선별 검사의 유용성을 갖다가 그게 증명이 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복부 대동맥류를 진단 받으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진단 받으신 분들은 계속 추적 검사, 이제 선별 검사하고 좀 달리 이미 진단돼서 작은 동맥류가 발견됐을 때는 추적 검사를 해야 되는데 4cm 이내에서는 그 파열률이 적기 때문에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4에서 4.5cm 되는 경우에는 매년, 그다음에 4.5cm 이상 되는 경우에는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추적 검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을 하겠습니다. 건강한 혈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금연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위험인자인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 비만, 스트레스 등을 관리를 잘 하셔야
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아주 복부대동맥류에 대한 그 권고안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권고안대로 일단 흡연력이 있고 가족력이 있으시면 60세 이상 되시는 분들은 선별 검사를 한번 하셔가지고 한번 진찰이 해가지고 음성으로 나오면 평생 사시면서 안심하고 사셔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검사해서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검사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혈관 외과 전문의 소병준 센터장과 함께 침묵의 살인자라고 불리는 혈관 질환, 복부 대동맥류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